안녕하세요. 독서 토론은 즐거워 독토질의 이성복입니다. 오늘도 여러업 출판사의 함초롬 대표를 모시고 슈테판 치바이크의 광기와 우연의 역사, 이 책의 5번째 챕터인 라마르세이즈의 탄생 비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라마르세이즈가 프랑스 애국가예요. 네. 네, 마르세이즈는 프랑스의 도시 이름이죠. 마르세유. 네, 마르세유. 맨 남쪽에 있는 네. 우리나라 치면 부산 정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어떻게 해서 라마르세이즈가 프랑스의 애국가가 됐는가? 네. 혁명가라고 하죠. 네. 그 이야기는 1792년에 시작합니다. 네. 1792년에 역사적 배경을 보면 프랑스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하고 독일이죠.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 돼 있었어요. 루이 16세가. 루이 16세가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하여튼 뭐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이 당시는 이미 그 1789 그죠? 프랑스 혁명이 한번 일어났죠. 1789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네. 민중들이 감옥을 털고 왕을 끌어내리고 이미 한번 이 상황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네. 다시 또 근데 왕을 자리 잡게 된 상황이에요. 루이 16세가 돼서 다시. 그때 그러니까 루이 14세 다 죽고 이 당시에 집권 세력이 지롱드파였어요. 지롱드파는 온건파예요. 네. 그리고 강경파는 자코뱅파라 그랬어요. 네. 일종의 강경파는 뭐 전쟁도 불사하고 부패 척결하자 뭐 이런 게 자코뱅파고 지롱드파는 좀 완만하게 개혁하자 뭐 이런 게 지롱드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자코뱅파의 대표적인 당수가 그 유명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단두대 네. 공포 정치로 알려진. 공포 정치를 했던 단두대로 공포 정치를 했던 로베스피에르.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집권 세력은 지롱드파예요. 여기서 지금 지롱드파가 전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집권을 할 욕심으로 권력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선포를 해요. 네. 오스트리아한테. 전쟁 선포를 제일 먼저 받은 거는 역시 프랑스 독일 국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네. 스트라스부르크는 이름은 독일 이름이지만 네. 프랑스 국경이에요. 알사스 지방. 그 마지막 수업에 옛날에도 저 마지막 수업이란 소설에도 보면 네. 전쟁 터져서 독일이 되니까 네. 프랑스어로 마지막 수업을 하잖아요. 알퐁스 도레 그곳에, 소설도 네, 다 배경이 배경이 요 지역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툭하면 독일한테 네. 뺏겼다가 하는 프랑스 땅이에요. 지금도 그 이름은 스트라스부르크 독일 이름이 돼 있는데 네. 1792년 4월 25일 스트라스부르크가 배경입니다. 네. 여기에 시장이 있었죠. 시장. 네.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어떻게 노래가 이 라마르세이즈의 원본인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는지. 네. 이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이미 사이라라는 혁명 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생기발랄하고 또 행진하면서 부르기 좋은 곡이었는데 이 당시에 국경지대에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차 부대가 이제 맨날 이제 대포를 싣고 지나가고 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시장인 디트리히 남작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귀족들이 그랬듯이 새로운 이 자유를 갈망을 하면서 이 선전포고의 날을 축제일로 바꾸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과 장교,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하기 전에 환송연을 베풀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때 전쟁을 할 때 부를 노래를 또 작곡을 의뢰를 하는데요. 자기 이제 옆에 앉아있던 환송연 때 자기 옆에 앉아있던 젊은 대위였던 이 루제 드릴이라는 굉장히 평범하지만 호감형의 어떤 사람이었던 이 장교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시장 이름이 디트리잖아요. 네. 독일 이름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네요. 독일계인 네. 거야. 아. 뭐 뿌리가 독일계 있겠지. 게르만에 있겠죠. 근데 아주 애국적인 네. 정치인인 거예요. 네. 전쟁 선포 제나 앞장서서 가는데 전날 환송연을 만들어서 네. 사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음악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행진곡 같은 게 이런 생각을 해서 마침 한 6개월 전에 헌법 공포를 기리기 위해서 뭐 음악 하나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 아주 멋진 노래를 만들었던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네. 그 루제 데이라는 젊은 장교가 성격도 좋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노래 뭐 내일 진군하는데 당신이 노래 하나 좀 작곡을 해봐라. 지난번 것도 괜찮았는데 네. 그 아마 디트리도 아마추어잖아요. 루제도 특별히 아마추어였어요. 프로라고 볼 수 있는 작곡가는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네. 평범하고 겸손한 사람일 뿐이었다. 네. 인쇄된 적이 한 번도 없대잖아. 네. 그가 쓴 시와 작곡이. 그리고 오페라는 다 퇴짜 맞췄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행사용 시 정도야, 행사용 음악 정도야 좀 자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해서 본인도 자신감을 이 정도는 뭐 자신을 갖고 작곡을 하러 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집으로 가요. 작곡을 하러. 네. 그때 분위기를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스트라스부르크에 선전포고가 생겨서 전날 우중충하죠. 네, 막 어수선하죠. 네, 우중충하고 어수선하고 또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아놓고 또 도망칠 준비를 또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리에서는 이제 소대들이 행진을 하고 그 사이로 말들이 질주하고 굉장히 요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고 네, 포병대가 덜커상 소리 내면서 지나가고 네.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게 된 부모들은 또 불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루제가 이 환송연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가는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행진곡을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고문과 연설과 건배사 그리고 이 모든 격려의 외침이 어수선하게 그의 귓전에 울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이제 섬광처럼 첫 두 줄이 식기가 떠오르죠. 네, 떠오릅니다. 나가자 조국의 아들딸들이여 영광의 날이 왔도다. 네. 이 수많은 소리들 있잖아요. 보초병들이 막 서로 전달하는 소리, 말발굽 소리, 포병대 소리, 불안한 엄마 부모들의 심정, 들뜬 청년들의 불안정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불안과 흥분들이 묘사를 치바이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 루제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건배사나 연설 이런 것들 다 보고 나서 문득 떠오른 거예요.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 전진하자 자유의 아들 딸들이여 폭군들을 쳐부수자 전쟁의 깃발이 올랐다. 막 줄줄 나온 거예요. 예? 본인도 이걸 생각해내고 너무 놀라워서 너무 그럴싸하니까 이제 주춤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롱에서 바이올린을 꺼내서 멜로디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막 방언이 터지지? 시가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음악 붙여보자 한 거예요. 네. 폭군에 대한 증오심. 네. 그러니까 그 폭군이라면 그거예요. 그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폭군. 그리고 고향 땅 걱정되지. 승리를 하고 싶지.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얼마나 큰데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밀려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자신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들을 이제 멜로디에 갖다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국민이 마음속 깊이 느낀 것 전부를 말하고 표현하고 노래를 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라마르세유지라는 노래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추발가 묘사한 건 이거죠. 거리를 뒤덮은 리듬이 닫힌 덧창을 뚫고 밀려들었는데 그게 바로 항거와 도전의 리듬이다. 행진하는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 우렁찬 나팔 소리, 대포가 덜컹대며 굴러가는 소리, 여기에 담긴 리듬. 이 리듬이라는 게 듣고 있는 거는 작곡가인 루제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 뭔가 이게 맨정신에 들은 게 아니라
어떤 혁명의 수호신이 들려준 걸지도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라 마르세이지라는 노래는 네. 이런 분위기 묘사가 완벽하게 돼 있는 노래입니다. 그걸 츠바이카 이렇게 묘사하죠. 네. 루제, 평범한 루제에게는 네. 걸맞지 않은 네. 과도한 열광의 감정이 한순간에 타올라서 마법의 힘이 되어가지고 네. 별 대단치 않았던 아마추어 시인이 자신의 능력에 수십만 배를 발휘했다. 와. 루제를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열광의 감정을 타고 로켓처럼 별나라로 솟아올라서 한순간 빛을 발하고 휘황찬란한 불꽃을 터뜨렸다. 또 이렇게 묘사를 신성한 애국심이여 우리가 복수하게끔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자유여 사랑하는 자유여 우리 그대를 지키리니 함께 싸워주시오. 와. 좋아요. 모든 민족의 역사를 통틀어도 네. 이처럼 짧은 순간에 몇 시간? 4시간? 네. 가사와 곡조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경우는 없다. 이런 천재가 있겠냐고. 와, 네? 엄청난 천재성이. 라마르세이즈 네. 노래 들어보시면 네. 이런 흥분과 이런 게 다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루제가 이거 말고는 한 게 없어. 네.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 인생이 그래. 작곡 작사뿐만이 아니라 네. 자신의 삶도 평범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계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네. 벌어지겠어요? 이게 전 국민의 행진곡이 되죠. 어떻게? 먼저 우선 이거를 네.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져가죠. 네. 시장한테, 디트리 시장한테. 먼저 보여줍니다. 네, 그랬더니 시장 부인이 시장도 이 곡을 마음에 들어할 뿐만 아니라 시장 부인도 이 곡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날 저녁 파티 때 손님들한테 들려주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노래를 직접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좋은 노래인 것은 맞지만 시큰둥해요. 네. 이 노래가 반응이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나쁘진 않았지만 손님들이 흡족해할 정도였다. 이렇게 그 시장 부인이 어느 편지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군중들 사이에서 부르기 적합한 노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 위대한 행진곡이 군가, 혁명가가 네. 귀족 부인의 시장 부인의 실내 살롱 음악으로 이렇게 연주했을 때는 그냥 괜찮은 음악이네 정도로 들렸을 것이다.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노래를 세상에 정말 좋은 노래야. 손님들이 흡족했어. 이 정도야 이게 이렇게 묘사할 노래야. 라마르세이즈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라마르세이즈의 웅장함과 네. 박진감을 상대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군대가 행진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저 인쇄에서 다 나눠줬는데 안 따라 불러 아무도 행진할 때. 네. 그래가지고 이게 묻혀버렸어요. 네. 묻혀버렸는데 2달 뒤 6월 22일 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 노래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6월 22일에 프랑스의 다른 쪽 끝 마을인 마르세유에서 그렇죠. 스트라스부르는 맨 북쪽 독일 국경. 네. 마르세유는 거의 저 스페인 쪽에 다가간 남쪽 지중해. 네. 네? 여기서 출정을 앞둔 이 청년 지원병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몽펠리에 대학교 의대에 다니는 미레르라는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스트라스부르는 뭐 철원이나 문산 이런 데야. 그 정도로 위에 있는. 라마르세이즈는 네, 부산이야.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까지 노래가 부산에서 흘러가네요. 한참 연애 회식을 하고 있는 어떤 일군의 무리들, 그 일군의 무리가 아니라 사실은 자코뱅당이 이때는 이제 목소리를 더 얻었나 보죠. 자코뱅당이 만든 클럽이 있어요. 네. 헌법의 벗이라는 클럽이라는데 여기서 군복 입은 사람들이랑 여러 사람이 앉아서 같이 뭐 술 먹고 회식을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은 미르에르. 몽펠리 대학교 의대생이래요. 이 사람이 조국의 아들 딸들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따라 부르죠. 네. 화약통에 불씨가 떨어져서 훨훨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 사람이 따라 부르고 야 한 번 더 해봐 해서 더 따라 부르고 그러니까 따라 부르기도 쉬운 노래예요 이게. 그래서 금세 가사를 외우는 거야. 네. 이게 퍼져서 그 순간에 퍼져서 와. 밖에서 듣던 사람들이 몰려들고 네. 결국은
다음 날 되니까 수만 명이 노래를 부르게 됐대요. 거리에서 와. 행진하면서. 이때 네. 전쟁 분위기니까 막. 그때 라마르세이에서 500명의 이제 지원병이 출정을 할 때입니다. 이 500명의 지원병이 출정을 노래를 부르죠. 네. 급기야는 이 500명의 지원병이 이제 파리로 도착을 합니다. 네. 예?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차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파리를 도착해요. 파리에서 이제 행진하면 들어가는데 이 노래를 또 부르죠. 그게 네. 7월 30일. 와. 그죠? 아까 6월 며칠이었잖아요. 네, 6월 23일. 지원병 대대가 파리 근교를 행진하면서 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수천 수만의 환영 인파들이 예? 프랑스 국기를 들면서 부르는데 이 노래를 부르니까 와. 시민들이여 무기를 들라 네. 북소리도 쿵쿵대면서 같이 울리고요. 네. 따라 부르죠. 그죠? 네. 그래서 사이란가 이런 옛날 행진곡은 싹 다 이제 없어지고 네. 라마르세이즈가 BTS 버터가 된 거야 지금. 응? 그러네요. 네. 빌보드 5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와. 거야 지금. 그래서 마침내는 교회에서도 찬송가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바로 나중에는 네. 찬송가 대신 이 노래를 부르게 됐대요. 응? 그러니까 7월 이후 9월쯤 되니까 네. 전 국민이 다 불렀고 마침내 이 공화국 네. 첫 국방부 장관인 네. 세르방이 이걸 알아보고 악보 10만 부를 인쇄해서 돌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몰리에르, 라신느, 네. 볼테르 작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와. 더 많이 팔렸다는 게 아니라 인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네. 성경책만큼 인쇄된 거지. 그야말로 날개를 단 승리의 여신 니케처럼 하늘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을 열광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파죽지세로 전쟁터에서 네. 이 노래 덕분에 승리를 이 거뒀다는. 묘사도 멋있잖아요. 네. 승리의 여신 니케처럼 네. 나이키, 네. 니케가 나이키잖아. 네. 하늘을 떠돌며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와. 동시에 또 죽음으로 몰아간 곡이잖아요. 전쟁을 하자는 거니까. 네. 근데 이렇게 히트를 쳤는데 네. 아이러니하게 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네. 자코뱅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국왕을 몰아내요. 예. 단두대로 보내버리고 네. 단두대로 보냈던가? 루이 16세도? 네. 그러고서는 튀르리 궁전을 덮치고 다 사람들 죽이고 하니까 이 루제가 네. 혐오감을 느끼죠. 이 네. 혁명파에 대해서. 아, 왕정도 되게 싫은데 너무 싫은데 혁명파도 더한 거야. 네. 더군다나 왜 디트리 시장이랑 아까 네. 스트라스부르크에 그 자기가- 부인이랑 그 전쟁 전날 이렇게 연회를 열었잖아요. 네.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 단두대로 모두가 살았어요. 싹 다 단두대로 죽었어요. 가서. 네. 그러니까 염증을 내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공연히 떠들고 다닙니다. 네. 황제 혐오하는 게 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폭군들 이 사람들을 혐오하죠. 네. 그때 배경을 보면 그래가지고 참 재판장에 서게 되네, 그죠? 이 사람이 결국 재판장에 서게 반혁명 됩니다. 분자로 체포되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단두대요 이때는 무조건. 왜냐하면 네. 집권당인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가 굉장히 청렴결백한 공무원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만 부패한 사람은 다 단두대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단두대로 보냈고 네. 결국은 견디다 못해 본인이- 일어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반대당뿐만 아니라 자기 당 사람들도 나중에 혐오를 했어요. 로베스피에르. 무서워했지.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네. 그래서 덕분에 이 루제 드릴이 살아남네요. 그래서 루제라는 사람이 살아남은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아. 네. 겨우 3시간이구나. 3시간 만에 작곡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찌질이 우리 요즘 말로 찌질이 평범한 인생을 보내는데 네. 위대한 작곡가가 네. 그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네, 평판이었던지. 굉장히 떳떳하지만은 않은 미미한 일거리로 남은 40년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갔는데요. 우연에 의해 3시간 동안 신과 같은 천재가 되었다가 잔인하게도 다시 본래의 대단치 않은 존재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는 온갖 권력과 시비를 벌이며 투덜댄다. 자신을 도우려는 보나파르트에게 격한 감정에서 뻔뻔한 편지를 써보내고 국민투표에서 보나파르트에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닌다.
지저분한 일에 얽혀가기도 한다. 심지어는 약속 어음이 부도가 나서 생펠라지 감옥에 갇힌 적도 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네. 무슨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나면서 스스로 나왔지만 이상해진 거예요, 좀. 네. 그래서 막 나폴레옹이 집권했는데 나폴레옹한테 비판하는 예. 편지도 막 보내고 예. 당시 이제 유명인이니까 본인이 그리고 투표도 안 했다고 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생활도 어려워서 맨 약속은 묻어내고 채권자에 쫓기고 경찰한테 감시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급기야는 나폴레옹이 나중에 이제 독재를 하게 되잖아요. 네. 혁명을 일으키고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정복하면서 라마르세이즈를 부르면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노래를. 그 나폴레옹조차도 네. 황제가 되고 나니까 야, 이 노래 너무 혁명적이야. 너무 이 사람을 흥분시켜서 전쟁으로 몰고 가. 뭐 이런 식의 네. 생각이 들었는지 못하게 하죠. 예. 행사에서 다 빼버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 라마르세이즈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네. 또 다시 부활하죠. 네, 수십 년 뒤에 1830년 7월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파리의 바리케이드에서 다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왜 라파에즈? 아니 라파에즈가 아니라 뭐지? 드라크로와 네, 이 드라큘라. 승리의 여신이 아니라 왜 네네네. 시체 더미 사이 아니 돌더미 사이로 왜 전쟁 여신처럼 막 네. 나가 싸우자 잔다르크처럼 막 이러는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그게 1830년 7월 혁명 시절 얘기예요. 예. 그때 라마르세이즈가 다시 부활합니다. 아, 그래서 라마르세이즈는 영원해졌고 네. 이 사람은 몇 년 있다 죽죠. 네. 1836년 6년 후에 76세의 나이로 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잊혀진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이미 오래전에 이 프랑스의 국가가 된 라마르세이즈는 다시 모든 전선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자 라마르세이즈가 얼마나 노래가 좋으냐면 행진곡으로 독일과 전쟁할 때 연합군이 전쟁할 때도 이 노래를 무지하게 부른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도 불렀나 보지. 그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네. 그때 다시 또 라마르세이즈가 뜹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루제 네. 이 평범했지만 3시간 동안만 천재였던 루제 대위는 시신이 앵발리드로 옮겨집니다. 파리에. 네. 앵발리드는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묻혀 있는 묻혀있는 곳. 기념관입니다. 네. 아, 이래서 우리 평범했던 루제데이라는 평범한 작곡가이자 시인이 취미생활로 했던 모양이에요. 속에 어떤 천재성이 숨어 있었는데 네. 그게 3시간 만에 발현된 게 라마르세이즈의 기원이다. 네. 근데 이 사람은 평범하게 살다 죽었다.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루하게 살다 죽었다. 굉장한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네. 자, 오늘은 라마르세이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